안녕하세요. 자, 벽강입니다. 자, 오늘 역학방송 사주명리학 기초 강의 29번째 시간이죠. 자, 지지에서 이제 5화에 대해서 설명드릴 시간입니다. 자,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대로 이제 우리 정자로 쓴 해서체의 5화, 예전에 소전이라고 알려져 있는 옛날 글자인 5를 이제 동시에 같이 띄웠습니다. 이 5라는 글자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옛날 글자의 소전이나 해서의 글자나 큰 차이는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슷한 그 자형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명리학에서는 이제 5를 지지에 배속했기 때문에 7번째고요. 그 다음에 5화, 화의 오행을 가지고 있는 그 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계절별로 볼 때는 드디어 여름이 가장 기운이 왕한 5월, 음력 5월이면 이제 가장 화가 왕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달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연치로 가게 되면 뭐 이제 말띠다.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자, 이제 한번 또 설명을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주 기둥표가 나왔죠. 자, 5는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해서 5화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요. 보통 이제 한자적으로 보면은 이제 화살을 나타내는 화살 시자와 비슷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은 이제 음력의 5월이 되면 이 5월에 4월에서는 어땠나요? 음력 4월이 앞에 강의에서 사화에서 이미 이제 극양이죠. 양이 아주 꽉 찬, 이 극양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시면 지지 사화 시간에 이제 저희가 괴상을 포함해서 12개월을 전체적으로 음양 분포로 주역에 괴체하고 연계해서 설명드린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래서 극양 전부 순 양의 체가 4월이었고 음력 5월이 되면 드디어 하나의 음이 생겼다. 그래서 이제 4월에서는 괴상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위아래가 전체 양으로 됐다면 이제 5월이 되면 드디어 하나의 양이 밑에 최초로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체가 양으로 꽉 차 있다가 이제 음력 5월이 되는 5달이면 이렇게 음이 하나 생김으로 인해서 요 음이 양의 세력을 거스른다. 자, 이런 해석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이 가득한 그런 시기에 드디어 음이 하나 양을 거스르고 땅을 뚫고 올라왔다. 이런 걸 상영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화살시를 나타내는 것. 화살은 뭔가를 꿰뚫고 나가죠. 그래서 같은 동의의 의미가 있다라는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기나 율서, 한서, 율력지 등 다양한 고서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역시 오는 거스르다 이런 뜻이 많습니다. 여기에서는 결국은 양이 꽉 차 있는 상황에서 최초로 드디어 음이 하나 거슬러 올라왔다 이러한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괴상도 4월에서는 극양체는 이게 이제 건의천괴를 상징하면 요 이제 음력 5월일 때는 천풍국괴가 되죠. 그래서 이제 괴상에서도 최초로 하나의 음이 생겼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형적인 연원에서도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의 음이 올라왔다는 것을 크게 부각시켜서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만약에 연지에 넣으면 5년이 되겠죠. 그래서 5년이 되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말띠의 해다. 그러면 왜 동물을 말로 배속했느냐? 대체적으로 이제 12지 동물의 중에서 이제 이 5는 화가 가장 왕한 그런 글자입니다. 왕하다는 건 제일 강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강하다. 이제 일대는 왕하다 이렇게 읽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제 불의 기운은 다 이제 위로 상승하면서 위로 치솟는 그러한 기운이죠. 양기를 나타내는 아주 양기가 가장 왕성한. 그러니까 불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 불을 피워보시면 알겠지만 불이 일정한 방향으로 이렇게 솟구치는 것은 아니죠. 뭐 이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다양한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마치 말이 푸른 초원을 달릴 때 그렇게 어디로 튈 줄 모르는 그런 다양한 다이나믹한 어떤 운동성, 그런 양기의 강한 성질을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글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마 배속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의 이미지는 과거에, 그래서 우리 원래 원시 미술이나 아주 오래된 고미술 등 여러 가지 톡이나 이런 데 보면 벽화, 우리나라 천마도도 있죠. 그래서 다양한 이야기나 전설, 민담 또는 그런 신화 등의 우리 민속과도 관련돼 있어서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관계가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과거로부터 이제 전쟁할 때도 반드시 이 말을 타고 전쟁을 했고 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동물 중에 하나죠. 국가가 관리하는 아주 귀중한 자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이 말이 그런 아주 우리가 흔한 것 같지만 굉장히 또 보기 드문 그런 동물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전승 때는 우리 민속 신앙이나 민속 문화에서도 이 말은 친근하게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많다. 그리고 양기를 나타내는 가장 강력한 동물, 빠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지장간의 비율, 월로 가게 되면 이제 5달이 되겠죠? 5월이 됩니다. 자, 5월이 되면 지장간을 보면은 이제 병이 10일을 차지하고요. 기가 9일을 차지하고요. 정이 또다시 11일을 차지해요. 자, 그래서 기와 정을 합하면 이게 20일이죠. 원래는 그래서 병정이 20을 차지할 것인데, 우리가 이제 설명할 때 요 들어가 있는 기토가 너무 지나치게 화의 기운이 크니까 이를 중간에서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중간 조절자 또는 중간 매개체 이런 걸로 순화시키는, 기운을, 화의 기운을 약간 순화시키는 그러한 것이다. 그래서 이 기토를 중요시 여기죠. 실제로 여기 보시면 천풍국계에서도 최초로 음이 하나 올라왔죠. 요 하나 음이 올라온 것이 여기에 있는 기토의 이 뜻과 이게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5달이 화가 가장 왕하면서도 실제는 그 안에 음이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너무 지나친 화의 오행이 강력하게 부각되는 것을 다소 완화시키고 순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음이 하나 들어가 있는 요런 기토의 영향력과 그 다음 천풍국계에서 이제 드디어 최초로 음이 하나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과 이렇게 같은 맥락의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절기상으로 보게 되면은, 절기로 보게 되면은 망종이라는 절기죠. 망종과 화지 그 두 개의 절기가 이 5달에 놓이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5의 의미는, 5달의 의미는 그렇게 지장간도 한번 살펴봤고요. 자, 시간으로 보게 되면 시지로 가면 5시가 되죠. 자, 5시. 5시가 되면 우리가 이제 보통 정오 그런 얘기 하죠. 정오 12시. 그러니까 이제 한낮인데 이제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사이죠. 자, 61년 이후부터는 11시 30분부터 1시 30분으로 인식한다. 자, 이렇게 되면 한낮의 시간이죠. 그래서 이제 다들 이때는 열심히 일하다가 점심도 먹고 하는 그런 시간이죠. 오시. 그래서 가장 밝은 대낮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기까지가 이제 각 저기에 설명을 한번 드려봤고요. 자, 그 다음에 5월의 각 오행의 즉 10간, 즉 10간, 일간의 상황을 한번 봐야 되겠죠. 자, 먼저 목의 상황이겠죠. 먼저 목의 상황은, 자, 목의 오행에 해당되는 일간, 간목과 자, 을목이 되겠죠. 자, 간목과 을목은 이제 4월이 지나고 화가 가장 왕한 시기에는 그 목의 기운이 많이 화로 설기가 되면서 이런 걸 빠져나가는 목생화가 되는 거죠. 설기가 되면서 한자로 쓰면 설할 설자에다가 기운 기자를 씁니다. 자, 요 설자하고 이 설자하고는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기운이 빠져나간다. 그래서 요 글자와 요 글자는 같은 의미로 쓰이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목생화가 많이 이루어지니까 일간인 간목과 을목은 아무래도 힘이 약할 겁니다. 힘이 약해진다.
당연히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가 통근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간목이나 을목은 목생화로 기운이 빠지는 것에 대비해서 자신을 생해주거나 또는 자기와 같은 오행이 힘이 되어준 지지해서 받쳐주는 것을 원하겠죠. 그런 상황이다. 그 다음에 이제 화가 심하니까 아주 왕한 시기니까 이제 어떤 수의 기운이 좀 보조가 되면은 조후적으로도 안정이 되겠죠. 그러나 이제 수의 보조가 약하다. 그럴 때는 아무래도 좀 목이 시들시들한 그런 상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화가 될 겁니다. 화의 오행인 병과 정을 볼게요. 당연히 이제 병정은 이 화의 오행들인 병정은 당연히 화가 가장 왕하고 강력한 시기이기 때문에 자기 계절로서 화의 오행이 아주 왕한 시기. 그러니까 일간인 병정은 통분을 완벽하게 하면서 매우 강하다, 왕하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병정의 일간들은 굉장히 힘을 많이 얻으니까 이제 여러 가지 자기 기운을 통해서 뭐 다시 기운을 빼서 뭐 뭔가를 활동을 하거나 할 때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토의 오행인 무토나 기토는 자, 화에서 오화의 달이기 때문에 화생토를 받습니다. 생을 받죠. 화생토의 작용이 아주 강력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화와 동일하게 강하게 힘을 얻는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것을 화토일체라고 합니다. 화와 토가 서로 일체, 같이 힘을 받는다. 같은 곳에서. 그래서 화토일체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무토나 기토는 똑같이 5달의 화토일체, 화와 같이 동등하게 왕한 기운을 얻는 것이죠. 자, 다만 차이가 있다면 화는 같은 오행으로부터 힘을 받는 것이고 토는 나를 생해주는 오행으로부터 힘을 받는데 같은 거의 기운 체계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토일체의 이론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금이 되겠죠. 자, 금은 경금과 신금이겠죠. 당연히 화로부터 극을 받을 겁니다. 화극, 금이죠. 자, 그러니까 금은 상당히 약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겠죠. 약화되어 있는 시기다. 자, 그래서 이제 화극금 받으니까 금은 지나친 화를 보게 되면 녹죠. 그러니까 본인도 이 경금이나 신금 일간인 경우에는 이렇게 어떤 통근의 지지를 원할 겁니다. 그래서 같은 금이나 또는 토의 어떠한 오행으로부터 통근을 받는 것을 원하겠죠. 좀 약화되어 있는 상황.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를 보게 되면 수의 오행은 임수나 개수겠죠. 당연히 이제 수국화의 영역이지만 지금은 화가 강력한 여름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수는 자기 계절이 아니죠. 그러니까 당연히 약합니다. 다만 수가 있다면은 쓰임은 많겠죠. 왜냐하면 더 조우적으로 계절적으로 화가 왕한 여름이기 때문에 물이 만약에 많다면은 이 조우적으로 더위를 식혀주는 그런 역할, 이런 조우의 인자로서 많이 작용을 할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자기 계절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힘은 약하고 보조적인 형태로 각 오행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조우의 인자로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5화의 지지에서 우리가 꼭 챙겨봐야 될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그 지지에 대한 설명들을 쭉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4, 5미는 여름 구간이죠. 그래서 4에 이어서 음력 4월, 음력 5월까지 설명드렸죠. 다음에 이제 미가 되면은 이제 여름의 마지막 달이 되면서 이제 환절기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신으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오늘은 29번째 지지 오화에 대한 설명을 전체적으로 다 드렸습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보시고 또 익혀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역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